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 성공 공식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오늘 열다 뭘 여는지 궁금한데요. 그쵸. 대체 하여튼 회사 이름이 열다예요. 임찬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스타트업 대표님이신데 딱 이렇게 멋진 수술 입고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홈케어 솔루션 열다를 만들고 있는 열다 컴퍼니 대표 임찬솔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1인 여성 가구와 그리고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열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맞춤형 홈케어 솔루션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기존에 이제 가사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청소라는 영역을 해결해주고 있는 솔루션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영역으로서 더러운 것을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은 단순히 그냥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떠나서 내 생활 습관, 그리고 내 정리 방향성, 그리고 내 공간에 맞춘 내 물건들이 어디에 제대로 위치되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유지 가능한 가사를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굳이 맨날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체계적인 어떤 가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페인 포인트와 고민이 많은 고객들에게 정리와 그리고 청소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정리와 청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체 어디다가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또 언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뭐 그거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 서비스는 이제 사용하시는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 열다라고 이제 쳐주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제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웹이나 앱에서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옷장 정리라든지, 뭐 부분 정리라든지, 아니면 전체 정리라든지, 이와 같이 처음에 내 집에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최초로 선택을 해서 받게 되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매니저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지 견적을 낸 후에 그 서비스를 최고로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매니저들의 팀을 저희가 매칭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서비스 전중 후로 고객님들이 희망하시는 정리의 방향성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게끔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유지 가능한 정리 시스템을 집에 만들어 드리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난 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한 번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저희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의 공간에 대한 답안지가 데이터로 어떻게 보면 내재화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한 명의 매니저님이 가더라도 그 정리 공간을 유지 보수해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청소까지 어떻게 보면 제공해드리는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서비스가 그 정리이고 부가 서비스가 청소라고 보면 돼요. 뭐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정리랑 청소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따로 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가사 서비스가 정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라는 시장 페네트레이션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갖춰놓은 후에도 그렇다고 청소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리 시스템을 갖춰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타겟 고객인 1인 여성 가구랑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쉽게 따라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존에 20만 원이나 되는 객단가를 내면서 정리 서비스를 꾸준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좀 더 어포더블하게 5만 원에서 6만 원 가격에 내가 격주나 한 달 단위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 단순히 청소만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열다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체계적인 정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의 리텐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걸 연계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0%의 이탈률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청소는 사실 좀 정리하고는 뭐 같이 갈 수도 있는 영역일 수 있겠지만,
뭐 욕실 청소라든지 입주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좀 완전 전문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왜냐면 쓰는 약품이나 뭐 도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성이 좀 요구하는 그런 시장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 좀 전문성이 필요한 청소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사 좀 데일리 베이스로 사용하시는 이런 화장실 청소라든지 네. 아니면 주방에 있는 설거지 그리고 생활 쓰레기 배출 그리고 간단한 어떤 이 바닥을 닦는 행위들 이런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가 차별점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정리 서비스가 많은 전문성과 그리고 이 매니저들의 구성 또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조합을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정말 까다롭다라는 것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서비스의 가장 강력한 해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비스 받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예를 들면 1인 1인 여성 가구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뭐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어떤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이제 뭐 사실 저희 쫄투에 지난 한 15년간 네. 그 청소에 관련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네. 뭐 청소 연구소를 비롯해서 네. 승고도 왔다 갔나요? 승고는 안 왔다 갔어요. 예. 네. 제 기억. 근데 하여튼 청소 관련한 여러 네. 우리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회사도 저희가 그쵸. 뭐 심지어 저희가 투자도 했었죠. 결국 뭐 옷장 직방에 관련된 사갔지만 서비스. 옷장 관련한 네. 서비스 아까 했던 네. 옷장 정도는 아니었고 네. 옷장을 바꿔주는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청소 서비스 또 예전에 그 일본이랑 같이 하면서 하셨던 분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에어비앤비 청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네, 있었고요. 있었고. 자,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뭐 가격적으로나 뭐가 다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우선은 어느 정도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청소를 제공한 서비스들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고객들의 이 주관이 반영된 정리 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 플레이어로서 네. 이 가사 서비스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가사 서비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투영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가사 서비스를 돈 내고 맡겼는데 옷을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냥 테이블에다가 접어서 올려놓게 되면은 결국엔 제가 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희 플랫폼에 언보딩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매니저들이 이 옷은 이런 형태로 여기다 수납을 해놓는 걸 고객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수납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속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는 데 있어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20만 원의 객단가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처음 서비스요. 네. 근데 이거는 수납용품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납용품 가격이 9만 원 정도의 객단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 11만 원 정도의 어떤 서비스 비용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납용품은 뭐를 말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정리를 예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틀이나 아니면 공간에 분리가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옷걸이, 그리고 알맞은 수납 바구니, 그리고 알맞은 행거, 수납함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정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고객님들도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다에서 추천한 아이템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구매를 하시고 그러니까 정리 매니저 분들이 오시면서 정리 용품도 같이 갖고 오세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원래는 그게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형태였고 네. 저희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비스 하루 전까지 저희가 신청하면? 필요할 법한 그 품목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묶음 단위로 고객들이 필요한 만큼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반품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면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지만 저희가 20% 마진을 붙여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송 대표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린다면 처음 정리할 때 순환 명품 제외하고 한 11만 원 정도 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평균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 그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2명이 가서 뭐 2.5시간을 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도 저희가 쿼리를 때려보면 한 딱 5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처음은. 네, 처음은. 근데 이게 서비스의 가구 규모에 따라서 또 물건의 양에 따라서 네. 현장 상태에 따라서 투입되는 매니저 수가 다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왜냐면 그것도 고된 어떤 노동이거든요. 현장에서 계속 이 낯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도.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5시간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할애를 하시면은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질문하신 거를 잇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그 최고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모험 답안 같은 이런 그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중급이나 뭐 이런 매니저들이 가가지고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비용 단가는 똑같고 네, 시간만 시간이 저렴하고, 예. 거기다가 이제 정리뿐만이 아니라 청소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계속 청결하게 정돈되게 유지되게끔 도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굳이 이 서비스가 1인 여성 가구 또는 아까 그 신혼 맞벌이. 아이가 있는 맞벌이. 아이가 있는 네. 맞벌이 거기로 타겟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공동 창업자 모두 개발 쪽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네. 또 인하우스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로서 연령 그리고 직업 그리고 가구 형태 이런 데이터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피셜로 정한 어떤 고객들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실제로도 지금 열달을 열렬하게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의 페르소나가 어떻게 보면 1인 여성 가구랑 그리고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구 그리고 좀 더 1인 여성 가구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청소를 안 한다는 얘기네, 1인 가구들은.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아, 그래요? 비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런 의류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 행태들이 좀 있으시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 서비스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더 크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고객이 이탈률 제로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대체 숫자가 어느 정도 무수가 뭐 한 3명인데 아직 이탈하고 있다. 이탈하지 않고 있다. 그건 아니겠죠. 예. 네, 일단 뭐 저희가 이 정리 서비스로 피봇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 3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옷장 정리만 하다가 저희가 빠르게 해서 지금 저희가 IR 장표에 담은 내용들은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지표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탈 없이 계속해서 저희 서비스를 활용을 해주고 계신데 네. 저희가 지금 베타 테스팅을 2차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2주 만에 60명의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해주신 상황이고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1차 정리 이후에 저희가 연계해서 정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수치 보다 보니까 3월에 피봇해가지고 첫 서비스 런칭하고 한 800만 원 매출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최근에는 한 3천만 원?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고객 수가 아까 10명이고 베타 테스트에서 뭐 60명, 그걸로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원래 이제 저희가 데이 1부터 옷장 정리를 했었고 네. 그리고 3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정리로 확장을 하면서 이 정리 서비스는 꾸준히 제공하고 있었지만은 네. 이 정기 서비스에 대한 앵글은 저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POC를 진행을 했고요. 또 실제로도 이 베타 테스팅 1차 배치의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IR 라운드를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로드맵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1차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열다 서비스의 표준화 및 그 규모화입니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매니저들의 인프라를 좀 더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이 정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추는 건 쉬워요. 근데 고객들의 니즈가 있냐? 이거를 결국에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업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고객들이 실제로 이거를 똑같은 펀너를 통해서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신 고객이 2주 만에 60명 이상을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그리고 물론 모수는 없지만
지금 이탈률 이 서비스를 만족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가사 서비스를 삭제를 하시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앵글들에 저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 다음 마일스톤으로 이 마일스톤을 세팅을 하게 된 가장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매출 월별로 성장한 거는 그 뭐 정기 구독 같은 서비스 형태가 아니었고 그냥 단발성 나는 매출이 3천만 원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네. 아, 네. 지금 현재 지역의 제한이 있나요? 지금 수도권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수도권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서울, 경기, 인천 지방은 다 하고 있는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 케이스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평이라든지 좀 되게 윗지방이나 너무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윗지방 뭐 예를 들면 파주? 파주는 됩니다. 네. 네, 파주는 되는데 네. 이 가평? 네, 좀 가평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매니저님들이 가실 수 있는 케이스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피셜리 하기에는 좀 닫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국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죄송하다 저희가 곧 확장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TV에서 뭐 정리에 뭐 신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업 아이템 뭐 피벗에 영향을 많이 줬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사업 아이템의 피벗에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네.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에는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창업에 했을 때 제가 가구 플랫폼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했던 실수가 고객들이 돈을 사용할 정도로 고객들이 소중한 시간을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페인 포인트가 높지 않은 솔루션을 제가 고객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반을 개발을 했어요. 저는 개발자 출신도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서 얻었던 레슨런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아이템을 고를 때 얼마만큼 많은 시간과 얼마만큼 많은 돈을 사람들이 쓰는 영역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 발견했던 게 정리였어요. 이게 플랫폼도 없고 저는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몰랐는데 순고에 매일 300명의 고객이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은 낯선 사람을 내 집에 열댓 명 데려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저희가 이 시장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표준화하기 전까지는 100만 원, 200만 원 내고도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와 이게 정말로 내가 스케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페인 포인트가 정말 크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됐고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신박한 정리라는 TV에 나온 전문가가 월에 2, 3천만 원을 번다 1억을 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이 청소 가사 서비스에는 업사이드가 없지만 정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5060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너도 나도 내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서 이 자격증을 수강하는데 40만 원을 쓰시고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8만 원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장은 태동될 수 있지만 정말 고객들의 니즈가 있는 시장이고 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비단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사 시장에서 하나의 미싱 퍼즐인데 이 퍼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혜자가 이 가구 시장, 가사 시장 전반에 있어서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저희 내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피봇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지역 커버리지는 대충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매니저라고 하는 우리 서비스 하시는 분을 여기서 뭐라고 저희 매니저님이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들을 몇 분이나 확보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대체로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플랫폼이 성장 특히 뭐 이렇게 좀 어린 상태에 있으면 우리 걸로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시면서 여기 거를 쓰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청소해주는 그 서비스 이름 뭐죠? 가장 청소연구소, 미소, 미소, 당신의 미소. 예, 청소연구소도 있지만 미소 예를 들면 뭐 미소에는 대부분이 다 가입해 있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아마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순고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하신 분도 거기다가 프로포즈 나오면은 제안하고 이런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는 현재 400여 분 정도 되는 매니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IR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또 이제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매니저님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리에만 집중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기존의 순고 플랫폼에서는 내가 계속 5,000원, 7,000원, 8,000원 내면서 들어올지 모르는 고객들을 모객을 해야 되고
내가 정리에 집중할 수 없게 정리 매니저님들을 소싱을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공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솔루션을 계속해서 바이럴을 해서 저희 쪽에 언보딩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400명이시지만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커버하려고 하는 숫자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일스톤 자체를 열다 서비스는 표준화 그리고 규모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라운드가 잘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저희는 열다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매니저 교육과 그리고 양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육 수강 과정과 그리고 자격증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은 수익화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열다가 여태까지 데이터 포인트를 모은 것들을 기반으로 매니저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매뉴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한 후에 그 매니저님들이 열다를 통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내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요를 어떻게 보면 매칭할 수가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우리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로드맵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플랫폼이 잘 되려고 하려면 여기에 뭐 양 사이드에서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고객은 뭐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매니저들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시간당 2만 원씩 하루에 뭐 10시간 일한다고 치면은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인데 스스로 떼고 뭐 8시간 16만 원에 16만 원 맞나요? 8시 16만 원에 그 스스로 20% 떼고 그러면 10 몇만 원. 그러면 저기 5일 한 주 5일 일한다고 치면 한 뭐 100만 원? 맥스 100만 원. 풀로 채워서 다 했을 때 한 달에 한 300만 원? 그 정도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업이 아니라 이제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 매니저들이 뭐 전업이 있나요? 아니면 부업 위주로 하나요? 어때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이 플랫폼에서. 예. 일단 저희가 그리고 있는 로드맵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장표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우상향 곡선이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곡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왜 떨어지게 됐냐면은 가격을 한 20% 상승을 시켜봤어요. 프리미엄 서비스 앵글을 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격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에서 검증한 매니저에게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숨고를 통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매니저님들 중에서는 대표급 매니저님들 계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모객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1차 마일스톤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놓고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스텝 밟아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리 서비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객들의 윌링리스 투 페이가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두 시간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고객들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많은 시간을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실력 있는 매니저님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가실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매니저님들의 복지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수익을 막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다른 쪽에서 이 수익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앵글들을 이미 많이 포텐셜을 봤기 때문에 매니저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를 하는데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매니저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팀이 이제 구성이 됐을 때 리드 매니저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포인트 업 컨택으로서 고객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정리 방향성, 공간 파악, 그리고 각자의 매니저님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을 구성을 할 때 모두 잘하는 매니저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게 이 레슨런이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니어급의 매니저님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건비보다는 조금 낮게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도 그걸 통해서 잘하시는 리드 매니저님한테 배움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규모화 표준화 과정에서 양성 과정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를 통해서 잘하시는 매니저님들한테는 돈을 더 지급을 해드리고 리드 보너스로, 그리고 못하시는 매니저님들한 못하신다고 표현하기 좀 약간 그렇지만은 좀 배움에 목마른 매니저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급은 조금 덜 받더라도 이 전문성 있는 매니저님들한테 어떤 현장에서의 실습 경험을 받음으로써 그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결국에는 이 매니저님들한테, 이 리드 매니저한테 받은 어떤 고객님이 리퍼럴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매니저님들을 인센티브 한다든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심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우리 전반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마케팅은 우선 첫 번째는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400명의 그 지금 매니저분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400명 분의 상당 부분은 다 일을 아직 다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풀로 유틸라이즈 하고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뭐 가동률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또 필요한 매니저들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타겟 고객을 많이 좁혀서 그들을 좀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SEO 같은 경우에도 좀 인플루언서 분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육아라든지 아니면은 리빙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에서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팬, 그리고 그분들의 컨텐츠를 소구하시는 분들이 바이럴이 일어나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메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보다 이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아스가 거의 500에서 100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결국엔 페이드 마케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올게닉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 자체 채널, 저희 브랜드 메이커 계정, 그리고 네이버 온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 채널 같은 것들을 좀 키우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시야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매니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모든 프로덕트 팀이 지금 이 매니저 체계를 구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이 매니저들에게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이 매니저가 고객들한테 만족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축한 체계를 기반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다의 이런 매니저 양성 인프라를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든 매뉴얼을 기반으로 매니저님들을 양성을 하고 교육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양성된 그 매니저님들이 저희 열다 실제 서비스에 실습을 나가시고 그렇게 경험을 쌓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성과 체계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니저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좀 구축을 하는데 저희는 1차 마일스톤으로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아까 장표에서 설명드린 대로 로드맵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홍길동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혁신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하면서 정리 서비스 자격증 교육 판매 사업 같은데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한번 답변을.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자격증 판매로 인해서 수익성을 다각화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의 본질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시장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반으로 저희는 매니저님들한테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을 내재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한 수익을 여러 창구에서 발생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만족스러운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구조화하는 것도 기업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